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아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3조 5천억 달러짜리 슈퍼 인프라 예산 법안, 즉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은 바이든 행정부의 명운이 걸린 승부수인데요.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측은 현재 이 법안 통과를 내년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50대 50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 구성을 고려하면 내부 이탈표 발생 시 가결을 장담할 수 없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암초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주택보조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하원 버전의 예산안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 초안상으로는 흑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백인 가정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인종평등 강화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6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워너 의원의 경우처럼 의원들의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라 3조 5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하원이 최종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종류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순수한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공화당 의원이라고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경우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3조 5천억 달러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맨친 의원은 지난 주말 ABC와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3조 5천억 달러 예산을 지지할 수 없고 지역구에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거기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맨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진보 진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은 3조 5천억 달러 자체가 거듭된 합의의 결과라며 미국 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었고 대통령과 상하원의 90% 지지와 함께 하고 있다면서 맨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화석연료 업계와 맨친 의원의 밀착 관계를 언급하며 중도를 가장한 초당적 부패 신물이 난다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이 있었던 지난 주말,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쌓으려 또 한 번 미국을 도발했는데요.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2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에서 사령부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 행위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11일과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네 번째 발사 시험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 또 2개월 후인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3월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때마다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 발사에는 과한 대응으로 북한과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기조는 당연히 미국 내 보수층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대로 본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그대로 이란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 새로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가 미국 인사들과의 회의 도중
도움이 되지 않을 발언을 할 거면 닥쳐라 라는 욕설에 버금가는 막말을 해 논란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비정부기구 미중관계전미위원회 주최 비공개 화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거기서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만약 미중 간의 다름을 해소할 수 없다면 제발 닥쳐달라, 영어로는 shut up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보수 매체 내셔널 리브가 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교관이 회의석상에서 shut up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싸우자는 수준인 듯한데요. 이 발언은 친 대사의 기조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도중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의 질문에 답하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각각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친 대사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먼저 답한 뒤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면 닥치라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 대사가 회의에서 했던 기조 연설문은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나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질의응답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조 연설에서도 냉전 시대 전략을 미중 관계에 적응하는 것은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라면서 미국 정치인들은 미중 관계와 세계 재앙적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친강은 중국의 공격적 외교를 대표하는 이른바 늑대 전사, 전랑 외교관인데요. 그가 주미대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에 미중 간의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미국에 큰소리칠 기회가 왔다는 신호라는 두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은 시진핑과 7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 미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대사의 배짱 발언, 욕설에 가까운 무례한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중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척해도 미중 외교의 기조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의 한 저층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이 일어나 4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4분경 애틀랜타 시내에서 북쪽으로 15마일 떨어진 더누디의 고급 아파트 단지 어라이브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3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최소 15 내지 20가구가 파손됐으며 4명이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주인 2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드켈브 카운티 소방당국의 멜빈 카터 부국장은 아직 건물을 수색 중이라며 건물의 구조적 손상과 불 안정성이 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임대 관리인이 폭발 전 가스 냄새가 강하게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역 가스 사업자 애틀랜타 가스라이트에 전화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스 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사건이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가 총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록스버러 퍼먼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35세 남성 크리스토퍼 토마스보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며 판사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보는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있던 경찰관 2명 중 1명의 권총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사건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자가 아니라 더 놀라움을 줬습니다. 보는 월마트에서 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경찰관의 총을 빼내 판사를 공격하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나는 일이 많이 나는 여름이었습니다. 한동안 시원해졌던 날씨가 다시 무더워진다고 하는데요. 무덥지만 시원하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톡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